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학습 이론들. 네, 그래서 크게 학습 이론이라고 하면 지금 뒤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행동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주의하고 구성주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행동주의 이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행동주의 이론은요, 이런 스키너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론들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대표 학자 정도만 제가 일단 언급을 해드릴게요.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있죠. 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학습이라는 것은요, 학습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도 학습을 한다.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동물들, 개들, 생쥐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행동주의 그 학자들은.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먹이만 주다가 먹이를 줄 때 종을 흔들다가 그죠? 나중에 종만 흔들었을 때 침을 흘리게 되잖아요, 개가. 그러면은 개가 학습한 거는 뭡니까? 먹이를 줄 때 종을 흔든다는 걸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만 흔들었을 때도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이런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네. 개는 훌륭하다. 네.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영욱이라는 여기 훈련사가 나와요. 훈련사가 나오고 이렇게 반려견들 키워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문제견들이 많아요. 문제견들이 많은데 하도 예를 들면 강아지 중에서도 이렇게 덤비고 하는 개들도 많고 그래서 이 강영욱 그 훈련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요. 강영욱 훈련사가 이야기하는 게 주인의 어떤 원하는 행동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개한테 먹이를 주질 않아요.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여러 번 거쳐요. 예를 들어 주인이 주인이 개가 앉기를 원한다. 주인 생각에는 개가 앉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행동을 하다가 개가 딱 앉았을 때 엉덩이 깔고 앉았을 때 먹이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개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인 나한테 먹이를 주는구나. 이게 잘한 행동이구나라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타난 행동이, 원하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행동이다? 학습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예요. 행동을 통해서 학습이 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을 하는 거.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이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 이 학습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단순적으로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지주의 학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지주의라는 것은요, 예민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임스 부드러라는 학자들이 또 대표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어떤 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인지구조의 변화는 자극이나 기명이나 파지나 상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어떤 정보가 일단 들어옵니다. 우리의 모든 학습의 시작은 정보나 자극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감각 기억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가요. 감각 기억. 감각 기억이 뭐냐면 아주 짧은 그 소용량의 어떤 기억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짧으냐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르면서 야, 너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들을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불현듯 친구가
커피 한잔 할래라는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시죠? 네. 그게 감각 기억이 작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찰나의 순간에 기억에 잔존물이 남아서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짧고 작은 그런 용량들,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용량들이 감각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거치는 곳이 이제 작업 기억이라는 곳입니다. 작업 기억. 네. 작업 기억은 이제 뭐냐면 감각 기억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더 커요. 조금 더 용량이 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여기 장기 기억이라고 해서 원래 자기가 경험했던 기억들 있죠. 그것들과 비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이것도 물론 이제 감각 기억보다 용량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감각 기억의 정도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단어를 막 외우고 있어요. 내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막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부르세요. 야, 이거 좀 도와줘. 도와주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막 외우고 있던 그것을 까먹게 되죠.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작업들, 어떤 인터럽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이 감각 기억의 어떤 데이터 정보들도 망각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조그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청킹이라는 게 있어요. 청킹. 작업 기억에 중요한 게 청킹. 청킹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전화번호를 7자리 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하기 좋은 숫자, 자리수가 한 7자리 숫자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길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잘 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기억들을 보관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기억으로 어떤 기억들을 보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업 기억을 지나서 크게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다시 인출이 되는 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연되는 데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옛날에 기억했던 거, 우리 옛날에 학습했던 거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 학습했던 거 분명히 그때는 알고 있었어. 근데 어른이 되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까먹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되거나 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요. 그걸 다시 인출하고 시연을 하는 데까지 이게 원활하게 되는 데까지가 학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런 그 감각 기억에서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서 다시 인출돼 회상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을 때 메타인지가 높다, 초인지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주의학자들은 이 과정들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뇌 속에서 거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학습 효과가 높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 설계상에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 교환 만들 때 있죠. 매체 같은 거에 교환 만들 때 교환 제작을 할 때 어떻게 교환을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좋은가 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식 디자이너